은행에서 굴욕을 당한 흑인 노부인. 다행히도 동욱이 거기에 있었다. 어떤 이야기는 가장 평범한 장소, 평범한 날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인간 본성의 가장 진실한 부분을 드러낸다. 한국 광주에 있는 퍼스트 퍼시픽 은행에서 어느 늦은 오후에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은행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서비스 카운터에서 입구까지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고객들은 초조하게 움직이며 시계를 확인하고 속으로 좌절한 불평을 속삭였다.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고 직원들은 카운터 뒤의 혼란을 따라잡으려고 앞뒤로 서둘렀다. 피곤한 눈과 초조한 태도를 가진 젊은 은행원 혜수는 컴퓨터에 열심히 타이핑을 했다. 그녀는 어떤 고객이 중요하고 어떤 고객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 만큼 오랫동안 직장에 다녔다. 그녀는 이미 앞에 서 있는 노부인이 별로 주의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73세에 은퇴한 학교 교사인 지은은 조용히 서서 약간 떨리는 손에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독립적이었고 부탁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답을 찾으러 왔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계좌에서 차감되는 것을 알아챘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미 촉박한 월 예산에 변화를 줄 만큼 충분했다. 고정연금을 받는 리동욱에게는 모든 달러가 중요했다. 심호흡을 한 후 그녀는 앞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떨치려고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정중하게 말했다. 제 계좌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지 못한 수수료가 청구되었습니다. 혜수는 간신히 고개를 들었고 여전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건 표준 계좌 유지 관리 수수료입니다. 부인,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지은은 주저하며 영수증을 내밀었다. 하지만 저는 이 계좌를 몇 년째 가지고 있었고 이런 수수료는 한 번도 청구된 적이 없습니다. 혜수는 극적으로 한숨을 쉬며 마침내 그녀를 분명히 짜증스럽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지은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고 반쯤 마음을 담아 종이를 넘기고 다시 그녀에게 밀어 넣었다. 계약서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안 읽으셨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혜수는 눈을 크게 굴렸고 줄을 선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지은은 부끄러움에 볼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보세요. 혜수는 과장된 몸짓으로 말을 이었다. 수수료를 피하고 싶다면 계좌에 더 많은 돈을 넣어야 해요. 은행은 그렇게 돌아가요. 부인, 대중의 굴욕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목이 조여왔다. 그녀는 말다툼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공평함을 원했을 뿐이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충성스러운 고객이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자신의 긴 대기 시간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하던 그 낯선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그녀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졌다. 저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 순간 지점장 상훈이 걸어왔다. 그는 멀리서 이 교환을 지켜보고 있었고 마치 이 상황이 시간을 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듯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상훈은 시간은 곧 돈이라고 믿는 남자였고 그의 마음속에서 지은은 그 어느 쪽에도 가치가 없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그녀를 내려다보며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다. 여기에 문제가 있나요? 상훈이 물었지만 그의 어조는 그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혜수는 즉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아닙니다. 선생님,
상관에게 보고하듯 재빨리 말했다. 저희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일 뿐입니다. 상우는 지은에게 돌아섰고 그의 정중한 미소는 눈에 닿지 않았다. 부인, 저희는 표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소 잔액을 유지하지 못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지은은 어깨를 쭉 펴고 남은 품위를 모았다. 저는 항상 계좌를 양호하게 유지해 왔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 수수료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누군가 검토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상우는 짧고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시스템에 있는 건 시스템에 있는 겁니다. 부인. 저희는 자동 청구를 검토하지 않습니다. 상훈이 카운터 위로 살짝 몸을 기울여 은행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다면 이 은행은 당신에게 적합한 곳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마지막 일격이 가해졌다. 방 안은 날카로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은은 목구멍에 맺힌 덩어리를 삼켰다. 그녀의 손가락은 봉투를 꽉 쥐었다. 그녀는 이렇게 작아진 적이 없었다. 그러자 깊고 꾸준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왜 그녀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은행 전체가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입구 쪽으로 향했다. 검은색 티셔츠, 청바지,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손님처럼 보였지만 그의 자세, 목소리, 존재감은 사람들을 똑바로 세우게 했다. 상우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쩍였다.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데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야. 그 남자는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 모자를 벗었다. 순식간에 숨이 막혔다. 동무. 그래, 그 동무. 패스트 앤 퓨리어스 스타. 액션의 전설. 화면에서 가장 강하고 두려움 없는 캐릭터를 연기했던 남자가 이제 은행 한가운데 서서 상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훈의 자신감 넘치는 자세가 흔들렸다. 동욱 씨. 동욱이 살짝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왜 이 여자를 이렇게 대하느냐는 거야.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동욱을 돌아봤다. 상훈이 목을 가다듬으며 다시 통제하려고 애썼다. 선생님, 이건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책을 가지고 있고 이 여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동욱이 살짝 고개를 기울였고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그러고는 느리고 아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책인가? 아니면 그저 공평을 요구하는 사람을 모욕하기 위한 변명인가? 몇몇 손님이 동의하며 중얼거렸다. 이전에는 매우 자신감이 넘쳐 보였던 해수가 이제 상훈을 긴장한 듯 바라보며 그가 이 엉망진창을 수습하기를 기다렸다. 동욱이 지은을 돌아보았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부드러워졌다. 아저씨, 정확히 무슨 문제예요? 문제예요. 무슨 일인지 보여주시겠어요? 지은은 잠시 주저하다가 동욱에게 봉투를 건넸다. 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받아 안의 서류를 훑어보았다. 몇 초 후, 그는 표정이 변함없는 상훈을 올려다보았다. 이건 실수예요. 동욱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이런 혐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고쳐야 해요. 상훈이 입을 열었지만 동욱이 다시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실수라면 고쳐야 해요. 동욱이 말을 이어갔고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리고 실수가 아니라면? 그의 목소리는 약간 낮아졌고 더욱 통제력이 생겼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상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혜수가 불안하게 몸을 꿈틀거렸다. 방 안의 긴장감은 칼로 베어낼 만큼 짙었다. 상훈은 무게를 옮겨 혜수를 바라보며 마치 조용히 빠져나갈 길을 묻는 듯했다. 하지만 혜수는 대답이 없었다. 동욱은 팔짱을 끼고 굳건히 서서 대답을 기다렸다. 그날 처음으로 상훈은 정말 긴장한 듯했다. 상훈은 동욱의 흔들리지 않는 시선에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은행장은 지은과 같은 고객을 무시하는 기술을 수년간 연마해왔다. 그의 생각에 지은은 너무 나이가 많거나 너무 가난해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동욱과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도전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이제 방 전체의 무게가 그에게 실렸다. 지은의 몸부림을 무시하던 고객들이 이제는 경계하며 할리우드 스타와 뻣뻣한 정장을 입은 남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동욱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존중이 문제입니다. 그는 지은에게 돌아섰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부인, 이 수수료는 전에 없었다고 하셨죠?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저는 이 계좌를 30년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청구는 처음 봤어요. 2달 전에 생겼어요. 동욱은 다시 상훈에게 시선을 돌리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2달 전이요? 그럼 왜 그녀 계좌의 유지비가 갑자기 3배가 된 거예요?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상훈의 목이 조여오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상훈은 억지로 웃음을 터뜨리며 다시 통제하려고 했다. 동욱 씨,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수수료는 회사 차원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조정되거든요. 프리미엄 계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수료가 부과되죠.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동욱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생각하는 척했다. 맞아요. 하지만 상훈 씨, 그 수수료를 검토하시나요? 실제로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시스템이 항상 맞다고 가정하시나요? 상훈은 망설였다. 함정에 빠졌다는 걸 알았지만 쉽게 빠져나갈 방법은 없었다. 시스템은 정확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동욱은 코로 짧게 숨을 내쉬었다. 거의 즐거워하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는 거군요. 그는 지은이가 건넨 서류를 내려다보며 재빨리 넘겼다. 내가 보기엔 상훈이네. 수십 년 동안 여기서 은행을 하던 여자가 갑자기 알지도 못한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야. 설명을 요구하면 조롱과 굴욕을 당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서서 그게 그냥 정책일 뿐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야? 상훈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의 손가락이 팔뚝을 두드렸다. 긴장한 습관이었다. 우리는 지침을 따른다. 예외를 두지 않는다. 동욱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내가 틀린 부분이야. 예외는 두는 거야. 다만 지은 같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은행 전체에 울려 퍼져 상훈은 벽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혜수, 젊은 은행원이 목을 가다듬으며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상훈 씨, 그냥. 상훈이 그녀를 노려보자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욱은 막 시작했을 뿐이었다. 그는 지켜보는 군중 쪽으로 돌아섰다. 지난 몇 달 동안 예상치 못한 수수료가 계좌에 표시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그는 재판 증거처럼 지은의 서류를 들어 올렸다.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주저하는 손이 몇 개 올라왔다.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 아기를 품은 젊은 여성, 뒤쪽에 있는 노부부. 더 많은 손이 따라왔다. 상훈의 배가 꺼졌다. 이건 지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동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훑어보았다. 그럼 그녀만 그런 게 아니군요. 흥미롭군요. 그는 다시 상훈에게 돌아섰다. 다음 말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상훈이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같았다. 그가 지은을 계속 무시한다면 그는 방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을 무시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의 경력이 위태로울 수 있다. 동욱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뭔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카운터 뒤에 있는 컴퓨터를 가리켰다. 시스템이 정확하다고 확신하니까 그녀의 계좌를 꺼내보세요. 수수료를 볼까요? 상훈이 망설였다. 동욱이 고개를 기울였다. 뭐가 문제야?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다고 했잖아? 혜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로 맴돌았다. 상훈이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계좌를 꺼냈다. 화면이 로딩되었고 숫자가 모니터의 빛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며 나타났다. 동욱이 살짝 몸을 기울여 정보를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스쳤다. 저걸 보세요. 그는 가볍게 화면을 두드렸다. 수수료는 2개월 전부터 시작됐어요. 은행 정책이 바뀐 직후였고 그녀의 계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다시 지켜보는 손님들 쪽으로 돌아섰다. 여기서 5년 이상 일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여러 손이 치솟았다. 동욱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몇 명이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수수료를 보기 시작했나요? 더 많은 손이 치솟았다. 은행은 완전히 조용했고 뒤쪽에서 누군가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동욱은 상훈에게 돌아섰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상훈의 얼굴은 이제 창백해졌다. 동욱 씨, 저희는 특정 사람을 타깃으로 삼지 않습니다. 동욱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채었다. 타깃이 안 되죠? 이상하네요. 제가 보기에 이 새로운 수수료의 대부분은 노인 고객에게 타격을 줍니다. 도전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 반격할 기력이 없는 사람들, 그는 크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상훈. 그건 사기예요. 상훈이 입을 벌렸다가 다시 다물었다. 그의 맥박이 귀를 쿵쾅거리게 했다. 동욱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상훈, 괴롭힘하는 사람은 싫어. 그리고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도 싫어. 그는 지은을 향해 손짓했다. 이 여자는 평생을 가르치는 데 바쳤어. 그녀는 마음을 만들었고, 당신은 그녀가 기본적인 예의를 갖출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상우는 이제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말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직원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누군가가 녹화하고 있었다. 그는 줄 앞쪽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모든 것을 촬영하는 청년을 발견했다. 동욱은 상훈의 시선을 따라가며 낮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맞아. 이건 공개해야 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이거다. 상훈. 그 모든 혐의를 철회하는 거야. 지금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은 모든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는 거야. 상훈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그의 커리어가 눈앞에 번쩍였다. 동욱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질문을 공중에 띄웠다. 그냥 회사에서 지점장이 노인 고객을 사기친 혐의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말 보고 싶다. 상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그는 해수에게 돌아섰다. 고쳐. 그는 중얼거렸다. 해수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모든 요금을 뒤집었다. 은행의 긴장감이 바뀌기 시작했다. 긴장된 속삭임은 조용한 승인으로 바뀌었다. 동욱은 화면에서 숫자가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지은에게 돌아서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더 그럴듯해. 상훈의 얼굴은 완전히 패배했지만 동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그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사과를 들어보세요. 상훈이 입을 꽉 다물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지은 씨,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동욱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상훈이 한숨을 쉬었다. 당신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동욱은 주변을 둘러보며 모두가 봤는지 확인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향해 돌아섰다. 이걸 교훈으로 삼아. 목소리를 내고, 일어서고, 누구도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하지 못하게 해. 그날 처음으로 방은 긴장감 외에 다른 것으로 가득 찼다. 조용한 감탄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렇게 동욱은 돌아서서 모자를 다시 쓰고 은행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상이 바이러스처럼 퍼질 것이고 상훈에게 미칠 영향은 막 시작일 뿐이었다. 동욱이 은행에서 나오자마자 은행 안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던 손님들이 이제는 찬성의 중얼거림을 주고받았고 해수를 포함한 카운터 뒤의 직원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때 자신감이 넘쳤던 은행장 상훈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옆구리를 꽉 쥐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더 나쁜 것은 줄 앞쪽에 있는 청년이 여전히 녹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훈은 해수에게로 돌아서면서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금 당장 꺼. 해수는 망설이며 그와 역전된 수수료가 여전히 표시된 컴퓨터 화면 사이를 흘깃보았다. 선생님, 저는... 상훈은 이제 입을 꽉 다물었지만 너무 늦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촬영을 하던 청년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올렸어, 친구야.
지울 수 없어. 상훈의 속이 뒤집혔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고, 지은을 반항하지 않는 또 다른 노인 여성으로 일축했다. 이제 그의 이름과 얼굴이 인터넷에 떠돌려질 참이었다. 카운터 옆에 서 있던 지은은 조용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만족감으로 그 장면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날 오후 은행에 발을 디딘 이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작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학생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지만 동욱 같은 사람이 그녀에게 가장 필요할 때 나서서 그 교훈을 상기시켜 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전화를 든 청년이 싱긋 웃었다. 이봐, 이거 터질 거야. 사람들이 내가 제자리에 앉는 걸 보고 좋아할 거야. 상훈의 맥박이 그의 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정장 재킷을 움켜쥐고 급히 돌아서서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피해를 수습해야 했고 빨리 해야 했다. 그는 재빠르게 움직였지만 사무실 문 뒤로 사라지기 전에 혜수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주저했지만 분명했다. 선생님, 이걸 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상훈은 얼어붙었다. 혜수가 말을 이었다. 처음부터 그런 수수료를 부과하면 안 됐어요. 회사에서 이걸 보면 상훈이 돌아서서 얼굴이 새빨개졌다. 회사에서 나보다 늙은 여자를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엿보였다. 저는 이 지점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알림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그리고 또 하나. 고객들이 화면을 확인하면서 은행 전체에 전화가 울렸다. 지은은 혼란스러워하며 여전히 전화를 들고 있는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는 빙긋 웃었다. 말했잖아. 영상이 이미 퍼지고 있어. 상훈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전화를 꺼내 화면을 보고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영상은 생중계되었고 이미 수백 건이 공유가 이루어졌고 댓글이 쏟아졌다. 그의 이름, 은행, 행동이 모두 4K 선명도로 포착되어 이제 세상에 나왔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아니요. 로비에 있던 고객들은 이제 대담해져서 더 이상 속삭이지 않았다. 일부는 동의하며 중얼거렸고,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낄낄거렸고, 몇몇은 혐오감을 느껴 상훈에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권력 역학이 뒤집힌 방식을 알 수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지은이 부끄러워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였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혜수는 발신자 아이디를 흘깃보았고 그녀의 눈은 커졌다. 회사 전화입니다. 상훈은 그녀의 손에서 전화를 빼앗았다. 그는 자세를 바로잡고 목을 가다듬은 다음 기기를 귀에 댔다. 네, 상훈입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는 짧고 차가웠다. 상훈 씨, 지금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훈은 발걸음을 돌려 사무실로 달려가 문을 쾅 닫았다. 은행 밖은 이상한 침묵에 잠겼다. 긴장감은 여전히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다. 폭풍이 지나간 후 피해를 평가할 때처럼 조용하고 기대에 찬 분위기였다. 지은은 깊이 숨을 내쉬며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끝났다. 그녀는 다른 손님들을 둘러보았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여전히 전화를 꺼내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혜수는 그녀 쪽으로 돌아섰고 그녀의 자세는 전보다 덜 딱딱했다. 지은 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방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은은 그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혜수는 망설이다가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이 차지해야 할 것을 위해 싸우러 오셨다는 게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덧붙였다. 지은은 그것이 진짜 사과라는 걸 알았다. 은행 문이 열리고 잠깐 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본능적으로 입구 쪽으로 돌아섰다. 마치 동욱이 다시 들어와서 시작한 일을 끝내기를 기대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저 또 다른 손님일 뿐이었다. 두 아이를 둔 여성이었고 금요일 오후에 일하는 엄마처럼 지쳐 보였다. 지은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동욱은 돌아올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하러 온 일을 다 했다. 며칠 후, 그날 오후의 충격이 지진처럼 닥쳤다. 대치 영상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퍼졌다. 뉴스 매체에서 이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24시간 이내에 퍼시픽뱅크 본사는 지점의 관행에 대한 내부 검토를 발표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상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회사는 회사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과 바이럴 영상 이후 갑자기 확산된 여러 고객 불만을 언급했습니다. 혜수는 검토를 받았지만 결국 상훈에 대해 증언하고 비윤리적인 지시를 따르도록 압력을 받았다고 인정한 후 직장을 유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수수료로 인해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 전액 환불했다는 것입니다. 지은은 집에서 편안하게 모든 일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은행 방문이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상훈의 해고에 대한 최신 헤드라인을 읽으며 조용한 승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우편으로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은행에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영화 스튜디오에서 소인이 찍혀 있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한 장의 메모가 있었다. 지은 씨, 제가 당신을 위해 일어설 필요는 없었어요. 당신은 이미 힘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저 누군가가 당신을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됐어요. 이 글이 당신을 웃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봉투 안에는 사인이 적힌 패스트 앤드 퓨리어스 포스터와 동욱의 다가올 영화 시사회에 대한 개인화된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지은은 웃으며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메모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사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오랜만에 그녀는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중하게 여겨진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일어나 몸을 쭉 뻗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몇 년 만에 가장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옳은 일을 위해 싸우면 때로는 올바른 사람들이 나타나 당신과 함께 싸운다.